태종실록 2권 태종 1년 10월 27일 이모 두 번째 기사 1401년 명건문 3년 부흥군 조반의 졸기. 반은 풍해도 배주 사람인데 정참찬 조세경의 아들이다. 나이 12살에 세경을 따라 연도에 들어가서 종자의 남편인 단편장의 집에 있으면서 드디어 한문을 배우고 겸하여 몽고의 글과 말을 통하였다. 성상 탈탈이 한번 보고 기이하게 여기어 아뢰어서 중서성 역사로 불렀었다. 무신년에 어버이가 늙었기 때문에 환국하였다. 을충년에 전리판서로 경사에 갔으니 경효 왕의 시호와 승습을 청하기 위함이었다. 돌아오매 밀직부사를 제수하였다. 이때 인겸미, 영흥방 등이 오래 정병을 잡고 탐하는 바가 끝이 없어 배주 사람의 밭 수백 경을 빼앗고 그의 종 이광을 장주로 삼고 여러 사람의 밭을 빼앗아 1년에 수조하기를 2번, 3번까지 하니 백성들이 괴롭게 여기었다. 반이 시중 최영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임염의 당을 급히 제거하지 않을 수 없는데 먼저 이광을 없애야 그 단서를 열고자 하니 원컨대 미리 주상께 계달하라 하여 영이 곧 왕에게 아뢰었다. 반이 이에 칼을 끌고 100여인을 거느리고 광을 베었다. 인겸미 영흥방이 반이 반란을 꾀었다고 왕에게 고하여 이를 해치려고 순군에게 가두고 참혹하게 복락을 가해서 거의 죽게 되었다. 옥사가 들림에 왕이 임영과 그 도당을 잡아서 모조리 베었다. 기사년에 공양군이 즉위함에 종지도본과 실봉을 싸가지고 경사에 갔다. 마침 윤이 이초가라는 자가 고려의 재상이라 사칭하고 아태조를 포함하여 친왕이 천하의 군사를 움직일 것을 청하였다. 반이 항정하여 말하여 밝게 변색하니 황제의 의심이 풀렸다. 임신년에 나라 사람들이 태상왕을 추대하며 반이 백관의 장문을 받들고 경사에 갔다가 석 달 만에 돌아오니 나라 사람들이 모두 그의 빠른 것에 놀랬다. 태조께서 맞아 위로하기를 한결같이 중국의 사신을 맞는 의절과 같이 하고 개국공신에 호를 주었다. 계유연에 지중추원사 부원군에 승진되고 이에 우리 전하를 따라 경사에 갔었다. 을해년에 판중추원사에 제수되고 여러 번 옮겨 참찬문화부사에 이르렀다. 이때 이르니 죽으니 나이 61세였다. 부음이 들림에 조회를 정지하고 인하여 제와 부의를 내리고 시호를 숙이라 하였다. 반은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활달하고 정직하고 옳지 못한 일에 의분을 느끼는 사람으로 부모를 섬기는 것이나 임금을 섬기는 것이나 한결같이 성심에서 나오고 지조를 빼앗을 수 없었다. 젊어서부터 선법에 마음을 두어 시주를 좋아하고 착한 것을 쌓았다. 아들은 셋이 있으니 조서로, 조서강, 조서안이다. 태종실록 2권 태종 1년 10월 28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안개가 끼었다. 태종실록 2권 태종 1년 10월 28일 개미 두 번째 기사 감생 송호가 삼운마 1,000피를 암령하고 돌아갔다. 태종실록 2권 태종 1년 10월 29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신궁에 나아갔다. 태종실록 2권 태종 1년 11월 1일 을유 첫 번째 기사 외적이 경상도 고성현에 들어와 노략질을 하였다. 태종실록 2권 태종 1년 11월 3일 정해 첫 번째 기사 무역마의 장부를 기록하는 녹사 윤회를 직무태만으로 순군옥에 가두다. 처음에 회가 사신관에 뽑혀 들어가서 무역회 바꾸는 말의 장적을 쓰는데 하루는 술에 취하여 일어나지 않았다. 관반 유용생이 가초 아래였기 때문이었다. 태종실록 2권 태종 1년 11월 5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충맹헌 등과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고 무일전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임금이 면복 차림으로 백관을 거느리고 충맹헌 등과 함께 전정에서 성절을 요하하고 인하여 맹헌 등에게 무일전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임금은 서쪽에 앉고 맹헌 육옹은 동쪽에 앉고 감생 상안은 조금 뒤에 앉고 수의 왕명 주계는 북면에 섰다. 극진이 절기다가 점으로 파하였다. 태종실록 2권 태종 1년 11월 6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사신 충맹헌이 자신의 말을 사들인 말로 바꾸다. 충맹헌이 그의 말을 조정해서 산 좋은 말과 바꾸었다. 수의 왕명이 임금에게 준 말을 산 말 중에서 스스로 골라서 바꾸고 맹헌이 알까 하여 맹헌을 꾀기를 당신의 말이 코병이 있으니 산 말 중에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하였다. 맹헌이 그렇게 여기니 명이 전라도의 좋은 말과 바꾸었다. 태종실록 2권 태종 1년 11월 7일 신묘 첫 번째 기사. 권근의 건의에 따라 정몽주, 김약항 등에게 증직하다. 고려문화시중 정몽주에게 영의정 부사를, 광산군 김약향에게 의정부 찬성사를 증직하였으니 참찬 의정부사 권근의 말을 좇은 것이다. 태종실록 2권 태종 1년 11월 7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안념사를 폐지하고 관찰사를 각도에 보낼 것을 건의하다. 다시 관찰사를 여러도에 보내었다. 사관원에서 상소하였는데 대략은 이러하였다. 여러도에 순문, 절제 등사를 모두 대신으로 보내고 주부의 사는 대개 가선 이상의 관원을 쓰고 있습니다. 안념사는 군민의 정사를 통할하고 상벌의 권세를 잡고 있으니 그 책임이 중합니다. 그런데 지위가 도리어 밑에 있어 절제사의 명령에 분주하고 주목에게 참말해야 하니 낮고 미약하게가 심하여 경유할 것이 없는데 장수의 교만하고 거만함과 수령의 탐하고 진표함을 규리하고자 하니 경하고 중한 것이 거꾸로 되어서 형제가 반드시 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른바 꼬리가 크면 흔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등이 엎드려 보건대 안념사를 둔 이래로 변진에는 헌첩의 공이 없고 주현에는 상최의 상이 없고 수비가 엄하지 못하여 적의 음습을 당한 자가 자도 감히 처결하지 못하고 어루만지고 사랑하는 것이 방도에 어그러져서 백성을 실업하게 한 자도 안흠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예전 상투를 준용하고 불서를 기회하여 1월을 구차히 연장하는 데 불과할 따름이니 이를 일으키고 해를 제거하여 민생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나 성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관찰사는 제보의 존귀로서 왕명을 받들어 절월을 가지고 나가서 한도를 진무하니 군민과 관리들이 우러러 사모하고 두려워하여 호령을 받들어 행하기를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합니다. 비록 교만한 장수와 거만한 아전이라 할지라도 어찌 감히 업심여겨 그 직책을 폐하겠습니까? 이른바 팔뚝이 손가락 부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안념사를 파하시고 다시 관찰사를 두되 그 수령관은 오품 이하 사람을 써서 도사를 삼고 모두 일기로 기한하여 성효를 책임지우면 참으로 오래 갈 수 있는 방도입니다. 신등은 또 생각하기를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요 수령은 백성을 가까이 하는 관원이니 더욱 가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수령을 뽑아 쓰는 것이 위로는 제군으로부터 아래로 각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첨가할 수 있으므로 그 선발하는 것이 넓으나 간혹 과가를 인연하여 여러 사람들이 추천하지 않는 자가 의지하는 세력을 믿고 법을 무시하고 사를 행하여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자가 있으니 이른바 성의 여우와 사의 쥐와 같아서 사람들이 감히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것은 다른 까닭이 아니라 뽑아 쓰는 것이 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원컨대 이제부터는 사람의 천거를 다만 삼부 대간 정조에만 허락하고 이미 나타난 행적을 기록하여 실봉해서 아뢰게 하여 일찍이 현지를 지내고 이미 명망과 소문이 있는 자를 제외한 신진의 선비는 반드시 몸소 친히 인견하시고 백성을 편안하게 할 방수를 물어서 쓸만한 것을 살핀 연후에 임명하시면 그의 속이고 나오는 패단이 없을 것입니다. 조사하는 날엔 반드시 면대하여 이르되 총회를 특별히 하게 하시어 그 직책을 권면하며 그 기운을 돋구어 주시고 인하여 관찰사로 하여금 오사로서 전체를 상고하여 출척을 밝게 하시면 수령이 모두 적합한 자가 얻어지고 백성들이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수령과 대소 사신들이 복명하는 날에는 반드시 친히 민간의 이해와 군정의 덕실을 물으시어 곧 이되는 것은 일으키고 해되는 것은 제거하시면 총명이 날로 넓어지고 치평을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이 윤호하고 안념사를 파하고 다시 관찰사를 두자는 것은 경제 육전에 의하여 서로 갈아 교대해 보내게 하였다. 헌첩은 전쟁에 이기고 돌아와서 포로를 바쳐 조상의 영묘의 성공을 구하는 것이고, 과갈은 일가나 인척을 이컫는 말이고, 조사는 수령으로 임명된 자가 임지로 떠나기 전에 임금께 하직 인사를 드리는 것이고, 전최는 관원의 건무 성적을 심사하여 우열을 매기는 일인데, 상을 최하를 전이라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감사가 각 고을 수령의 치적을 심사하여 1년에 2번, 즉 6월 15일, 12월 15일에 이를 중앙에 보고하였다. 태종실록 2권 태종 1년 11월 8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좋은 말을 태상전에 드렸다. 태종실록 2권 태종 1년 11월 9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사신 충맹헌 등과 동지 할애를 행하다. 임금이 면복 차림으로 백관을 거느리고 충맹헌 등과 함께 전정에서 할애를 행하였으니 동지이기 때문이었다. 인하여 사신에게 잔치하였다. 태종실록 2권 태종 1년 11월 11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우레하고 번개가 쳤다. 태종실록 2권 태종 1년 11월 11일 을미 두 번째 기사. 감생상안이 내 운마 1,000피를 끌고 돌아가면서 신행시를 요구하다. 감생상안이 사운마 1,000피를 암령하여 돌아갔다. 아니 임금이 준 말을 받지 않고 신행시를 요구하므로 하윤, 건근 등이 문사가 지은 시, 사운 혹은 장편을 모아서 축을 만들어 주었다. 태종실록 2권 태종 1년 11월 16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신문고가 설치되다. 하윤 등에게 신문고 유료의 설치 등에 대해 묻다. 영사평부사 하윤 등에게 입대를 명하였다. 윤과 우정승 이무, 판승 추부사 조용무 등이 계에 올라 읍한 뒤에 나아가니 임금이 조용히 말하기를 계상과 계하에서 업하는 것이 어느 때의 예인가? 곧장 나오고 곧장 물러가는 것이 가하지 않은가? 이것은 필시 원나라 조정의 예일 것이다 하였다. 윤이 말하기를 원나라 조정의 예는 절하고 꿇어앉는 것뿐이고 이것은 당나라 송나라의 예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묻기를 전조의 태조가 일어난 것이 중국의 어느 대에 해당하는가 하니 윤이 말하기를 전조의 태조가 진나라에서 고명을 받았으니 중국의 5대 시대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묻기를 신라는 중국의 어느 시대에 개국하였는가 하니 윤이 말하기를 신라는 한나라 선제 오봉 원년에 개국하였습니다 하였다. 이때 신문고가 마침 이루어졌는데 무가 말하기를 신문고를 설치하는 것이 좋기는 좋은데 무고로 치는 자도 간혹 있습니다 하였다. 윤이 말하기를 신문고를 치는 법이 사실이면 들어주고 허위이면 죄를 주고 월소로 치는 자도 또한 이같이 하는 것이다. 만일 외방 사람이 수령에게 호소하여 수령이 밝게 결단하지 못하면 관찰사에게 호소하고 또 헌부에 호소하며 헌부에서 또 밝게 결단하지 못한 연후에 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리가 백성의 송사를
결단함에 있어 상총의 아랠까 두려워하여 마음을 다하여 정찰하기 때문에 그 백성이 그 복을 받으니 실로 자손만대의 좋은 법이다. 원컨대 유사에 명하여 행하소서 하니 임금이 가하다고 하였다. 임금이 또 묻기를 등문고는 어느 시대에 시작하였는가 하니 윤이 송나라 때 시작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송조 이전에도 있었는가 하니 윤이 말하기를 이것은 3대의 법입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그런가? 전선의 정도 또한 이와 같다 하였다. 월수는 소송의 절차를 밟지 않고 직접 상관에 가수하는 것을 말하고 정은 요제 때에 가도에 길을 세워놓고 선언을 드릴 자가 있으면 그 기 아래에 서게 하였다는 고사이다. 태종실록 2권 태종 1년 11월 16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인재 선발과 청거 방급 등 시무에 관한 사헌부의 상소문. 간원에서 시무두어 조목을 올렸다. 소는 이러하였다. 신등이 전세의 제의가 일어난 것을 고루 보건대 공연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인군이 진실로 몸을 반성하고 정사를 닦으면 재앙을 변하여 상서가 될 수 있으니 하늘과 사람의 응함이 그림자와 메아리보다 빨라서 이미 그러한 자취가 간책에 나타나 있습니다. 전하께서 항상 경연에서 익히 간구하시 그 뜻을 깊이 얻으시었습니다. 그러므로 매양 천견을 만나면 허물을 이끌어 말을 구하고 사신을 보내어 백성을 물으시니 몸을 바르고 다스림을 원하는 마음이 진실하고 간절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재변이 그치지 않아서 또 동지 딸에 크게 우려하고 비가 내리어 음양이 조화되지 않으니 재변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신등은 생각컨대 전하께서 홀로 위에서 경계하고 건신하여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에게 부지런한 정사를 닦으시오나 천위를 같이 하고 천직을 닦는 자가 적합한 사람들이 아니어서 관을 비우고 직사를 배하여 백성은 아래에서 원망하고 신령은 위에서 노하여 이기의 화함을 상하니 하늘이 꾸지람을 내리는 것이 대개는 이 까닭입니다. 또 사람이 재능이 각각 맞는 데가 있어서 서로 상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자는 군려에 통하지 못하고 무인은 조두에 익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 임무를 바꾸면 반드시 그 일을 폐하게 됩니다. 신등이 그 대강을 말하겠습니다. 예조, 봉상시 등의 관사는 직책이 예악을 맡아서 신인을 다스리고 상하를 화하게 하는 것이니 그 임무가 중합니다. 만일 고금을 통하여 예악에 밝은 자가 아니면 헛되이 제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조 전서 이화영, 이현, 의량, 허영, 봉상판사 신유경, 최윤우, 영박질 등은 전년 예악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며 서운관의 김천석, 조신은, 전이감 이사건, 사역원의 김어루 등은 모두 그 적임에 적당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기타 천록을 허비하고 천공을 폐하는 자는 일일이 매거할 수 없으니 원컨대 상서사로 하여금 위로는 전서로부터 아래는 참회에 이르기까지 그 재주를 가려서 능부를 헤아려 바꿔 죄수하게 하여 되도록 그 직책에 맞게 하고 어리고 약한 자, 파리하고 유연하여 능력이 없는 자, 직사에 게으른 자는 권기의 자제를 불문하고 모조리 파하여 버리고 삼부 대간 정조에 널리 물어서 재능이 있는 자를 청거하게 하여 제수하면 여러 관직이 적합한 사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청거하는 방법이 또 패단이 있으니 예전에는 조정에 사람을 청거하면 남이 알까 두려워하였으니 대개 그 권세가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을 싫어한 것이었습니다. 당나라 누사덕이 적임글에게 대한 유와 같은 것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여 사람을 청거하면 남이 알지 못할까 염려하여 관 안에다 이름을 표하기까지 하고도 조금도 부끄러워 여기지 않으니 대개 그 권세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관 안에 이름을 표한 자가 인하가 아니면 반드시 신세를 진 친구이니 이것이 어찌 인신이 어진 사람을 청거하는 도리이겠습니까? 이제부터 사람을 청거하는 자는 남이 알게 하지 말고 그의 행실과 능력을 기록하여 실봉해서
아뢰게 하고 새로 나오는 선비가 있으면 반드시 인견하고 쓸만한 것을 살핀 연후에 상수사에 내리어 쓰고 천장은 아래 사람에게 누설하지 말아서 사람을 씀에 있어 지극히 공정한 도를 보이소서. 또 지금 하늘이 국가를 도와서 바야흐로 일어나는 운수를 열었으니 사람 쓰는 방도도 마땅히 시정하여야 합니다. 어째서 첨가하는 것이 그 방법을 읽고 쓰는 것이 그 임무에 맞지 않아 인재가 효과를 이루지 못하고 여러 가지 공적이 나타나지 못하여 상천의 경고를 부르게 하십니까? 밝은 시대를 위하여 애석히 여깁니다. 3부는 의정부, 사평부, 승추부이고 대가는 사헌부 사간원이고 정조는 이조와 병조를 말한다.